직업 때문에 생긴 오랜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일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고 이러면 뭐 주로 빵이나 과자 같은 거 이런 음료수 같은 거 몇 시간 마시고 그러면은 좀 허기는 면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지냅니다 그냥. 하루에 피곤이 몰려드는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부자는 나란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민석이는 학원도 다니지 않는다. 보통 2시쯤에 집에 오면 대부분 혼자 컴퓨터와 TV 속에 빠져지는다. 2시에 오자마자 게임했어? 네. 계속 게임을 했었나? 아니요. 4시 때 껐는데요. 어? 그리고 7시 때 다시 게임 시작했어요. 아, 그랬어? 원 2시간 하고 5시간 쳐. 민석이가 제대로 밥을 먹는 것은 학교 급식 한 끼다. 손 닿는 곳엔 늘 과자와 음료수가 있고 갈증과 허기를 느낄 새도 없이 또다시 먹고 마신다. 그런데 채팅을 하는 민석이에게서 특이한 모습을 목격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민석이는 한 손으로 자음과 모음을 모두 쳐낸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 보니 유일하게 발달한 운동신경이다. 밤 9시부터 잠자리에 드는 12시까지 민석이는 냉장고나 화장실을 갈 때가 아니면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과연 민석이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까? 제작팀은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얻어 민석이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혈액 검사를 비롯해 뱃속을 들여다보기 위한 복부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졌다. 민석이의 허리둘레는 40인치에 해당하는 101cm. 성인 남자도 90cm 이상이면 비만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초음파 결과 까맣게 보여야 할 간이 희뿌연 지방에 둘러싸여 있다. 간 수치는 정상인 40을 한참 넘긴 74. 지방간이 심각하다. 중성지방도 그 나이에는 108 이하가 정상이지만 무려 145. 다른 병원에서 측정한 공복 혈당은 109나 된다. 당뇨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다. 이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즉 심장혈관에 변화가 와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만으로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몸에서 자라고 있는 돌연사의 씨앗. 원인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런데 민석이의 경우는 특별하다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병에 쉽게 걸린다. 다리는 앞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이대로 가면 오래 못 살아. 소위 대개 50세 전후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올해 40살의 이달수 씨는 그 나이 때에 아주 평범한 몸매를 갖고 있다. 하지만 2주 전 그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동맥경화까지 진단받았다. 특히 목에 있는 혈관인 경동맥벽이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두터운 상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았다. 원인은 탁해진 혈액. 중성지방이 정상인 150을 넘어 248에 달했고 공복 혈당은 144로 당뇨병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저희가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누님, 형님 다 아마 당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당뇨 때문에? 예,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뇨에 걸리지는 않는다. 이달수 씨의 경우 팔다리는 정상이지만 복부둘레는 91cm. 당뇨병과 관계 깊은 내장 비만이 문제였다. 물론 이제 유전이라는 거 하는 게 또 있죠. 한 20-30%는 유전과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환경인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비만인데
그중에 특히 이 내장 비만이라고 하는 거, 배 속에 기름이 끼는 게 이제 문제가 있죠. 내장 지방은 팔다리의 피하 지방보다 쉽게 분해돼 유리 지방산을 배출한다. 배출된 지방산은 간문맥을 비롯한 전신으로 퍼지며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하고 결국 당뇨병을 일으킨다. 근육은 근육대로 나빠지고 또 배 비만은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베타 세포의 기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악화가 되는 거죠. 혈당은 자꾸 올라가고 또 치료를 나중에 하려고 보면 잘 안 되고. 특히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편이다. 조금만 배가 나와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따라서 당뇨 위험을 가리는 복부 비만의 기준도 서양인보다 10cm 이상 작다. 당연히 당뇨와 연관해서 함께 발병하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나 불면과 발기부전 등의 이상 증상들이 더욱 쉽게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서구화된 속도가 우리가 훨씬 빠르고 그 사람들이 100년 동안에 변했던 걸 우리는 3, 40년 만에 변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았다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뭐 체력이라 그럴까요? 당뇨병의 발생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슐린 분비 능력이라든가 췌장의 기능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나쁜 상태죠. 하지만 너무나 편리하고 바쁘며 풍요로운 현대 사회는 20, 30대 젊은이들을 당뇨의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다. 26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강희정 씨. 바쁘게 출근한 그녀는 달콤한 도넛 몇 개와 커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 곧이어 찾아온 점심시간. 면류를 좋아하는 강희정 씨는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분식을 즐긴다. 식사 후엔 빠지지 않은 커피 한 잔. 생크림과 설탕 시럽이 듬뿍 뿌려진 카페 모카다. 대부분의 사무직 종사자들이 그렇듯 업무 중 강 씨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프린트하거나 복사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다. 퇴근 후엔 맥주집을 즐겨 찾는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선택한 메뉴는 매콤한 닭 바베큐와 시원한 생맥주. 맛있지? 닭 종류의 식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녀는 일주일에 3, 4일은 치킨에 맥주 한 잔으로 해결한다. 우리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이런 건 안 먹어도 돼. 강희정 씨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해보았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란 인슐린이 얼마나 혈당을 잘 떨어뜨리는지 그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고 3분마다 한 번씩 혈액을 채취해 혈당이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한다. 나쁠 거다 하는 건 미리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강희정 씨의 경우 당뇨는 아니지만 인슐린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 나빠지면 이 인슐린 분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면 혈당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언젠가 당뇨병이 오는데, 특히 이제 이분은 여자분이고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그 노인들처럼 나빠지거든요. 그 임신 상태에서. 그러면 임신성 당뇨병이 올 수 있다.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 않는 당뇨병의 무차별적인 공격. 전 인구의 30% 이상이 고도 비만자인 미국에서는 당뇨 치료를 위해 자신의 위를 잘라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뉴욕의 한 유리학교. 이곳 매니저인 토마스 씨 역시 당뇨 치료를 위해 3개월 전 위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전 그의 혈당은 정상치의 3배가 넘는 400에 육박했다. 140kg에 달하는 과다한 체중이 원활한 혈당 조절을 불가능하게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정말 많은 종류의 약들을 먹었습니다.